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 얘기했었지만 앞으로 작곡가별로 연주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바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 바하 좋아하세요? 듣는 건 좋죠. 아 치는 건 싫어요? 모든 곡은 다 그렇지만 아 네. 들었을 때 참 좋죠. 네. 아 바하가 어렵죠. 근데 치기가. 너무 어려워. 아 어떤 게 어려운 거야? 외우는 게 일단 어렵고 맞아요. 예. 성부가 많기 때문에. 네. 맞아요. 안 그래도 다른 유튜브 보다가 보니까 누가 바하에 댓글을 달아놨는데 왜 내 손은 2개인데 성부는 4개인 것인가? 근데 누가 또 그 대댓글에 손가락은 10개잖아요. 라고 써놨더라고. 네. 일단 우리가 바하를 보통 이제 전공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꼭 반드시 쳐야만 하는 곡들이잖아요. 실기시험 곡에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바하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바하는 일단 어떤 곡들을 우리가 보통 치게 되죠? 바하는 첫 시작을 인벤션이나 심포니아, 네. 그러니까 2성으로 돼 있죠. 네. 우리 시작을 했다가 평균율로 넘어가서 이제 푸가에서 3성, 그러니까 3성을 좀 어느 정도 익힌 다음에 이제 4성 푸가. 그 다음에는 이제 스윗이 있죠. 프랑스 모음곡, 영국 모음곡. 네. 팔티타도 있죠. 파르티타도 네네. 있고 뭐 이탈리안 협주곡도 있고 네네. 그 뒤로 그런 순서대로 공부를 해요. 보통. 네, 그렇죠. 요즘에는 근데 좀 아쉬운 게 바하들이 지정곡으로 잘 안 나와요. 콩쿠르에 보통 자유곡이거나 필요한 요소이긴 한데 그런 애들이 자꾸 안 나와서 그런가 봐. 근데 어쨌든 이제 인벤션을 보통 많이 시작하게 되는데 그 인벤션을 잘 치려면 우리가 어떤 준비가 필요하죠? 바하를 연주할 때는 네. 그 당시의 악기에 대한 공부가 필요해요. 네. 그 아티큘레이션이라고 이제 스타카토랑 레가토랑 네. 어느 부분에 적절하게 사용하느냐 그것부터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되고. 그러니까 뭐 음들을 길이라든지 그쵸. 아니면 뭐 연결짓고 끊어가는 부분, 그쵸. 뭐 어떤 부분은 그냥 길게 쭉 칠 때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네. 좀 잘 파악을 해야 되겠네요. 어떻게 네. 칠지. 그래서 첫 번째가 일단 그 아티큘레이션을 네. 정립하는 거. 네. 그다음에 두 번째가 대입법이죠. 네. 그러니까 테마가 1성에서 나오고 2성에서 나오고 뭐 그게 음. 변형이 되고 확대가 되고 축소화되고. 네. 그리고 힘든 게 겹치는 게 참 힘든 것 그렇죠.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모차르트 소나타나 하이드 소나타 보면은 뭐 멜로디면 반주 이렇게 딱 돼 있는데 네네. 바하는 이 두 성부가 굉장히 공평하게 다 반주를- 대등하죠. 모든 그렇죠. 성부가. 네. 멜로디 반주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고 네. 두 성부 다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. 네. 그러려면 예를 들어 이성 같은 경우에는 뭐 오른손 왼손 다 쓰게 될 텐데 그게 대등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왼손이 좀 약한 경향이 있잖아요. 오른손에 네. 비해서. 그럼 그걸 네. 동등하게 좀 훈련시키는 연습도 필요하겠네요. 그렇죠. 왼손이 더 안 들어가거든요. 보통 네. 그렇잖아요. 네. 잘 굴러갈 수 있게 연습을 또 그렇죠. 해야 되겠네요. 네. 양손을 아주 균등한 그런 그런 컨트롤이 가능한 네. 게 만들어 놓고 네. 테마 부분을 살리는 거죠. 주제가 잘 주제. 들리게. 네. 네. 그러니까 주제가 쭉 나오진 않으니까 네. 주제가 나왔다가 에피소드 나왔다가 뭐 주제가 다시 나올 때를 음. 잘 살려야 되는데 보통 오른손은 잘 치는데 음. 왼손에서 주제가 나올 때 어색한 경우가 많아요. 그렇죠. 어렵잖아. 어렵죠. 네. 그리고 또 이제 주제가 다른 조성에서 나올 때, 그게 어떤 거죠? 그러니까 처음 이 곡의 네. 원조 아, 아닌 네네. 전조가 돼서 나올 때 네네네. 내가 그걸 어떻게 다르게 살릴 것인가를 음. 생각을 해봐야 돼요. 아, 예를 들어 주제가 있으면 그 다음의 주제들이 도미넌트나 서브 도미넌트로 나올 때가 많고요. 근데 그거 넘어서서 아예 전조처럼 다른 화성을 가져올 때가 있는데 그럼 그럴 땐 느낌을 또 다르게 그렇죠. 표현할 수 네, 있는 게 그렇죠. 필요하겠군요. 네. 근데 이제 바하를 제가 연주를 하거나 또 이제 레슨을 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악보에 많은 표기가 없거든요. 뭐 샘여림도 별로 표시가 안 돼 있고 아티큘레이션도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 음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서 만들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런 거 어떻게 풀면 될까요?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바로크 이전부터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. 아, 네. 그러니까 악기가 어떻게 탄생이 됐는가. 네. 또 깊게 가야 되는군요. 그러면은 네. 뭐 그레고리안 찬트까지 가야 돼요. 아이고야, 네. 이게 결국에는 반주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. 그레고리안 찬트. 그 노래만 부르니까 네네. 심심하다 해가지고 또 반주가 들어가고 그 당시에 그레고리안 찬트를 보면은 네. 이 높, 낮이가 가사에 따라서 바뀌어요.
아, 예를 그렇군요. 들면 막 뭐 하나님께 뭐 은혜를 받습니다 하면 네. 뭐 할렐루야, 뭐 글로리아 이런 음. 부분에서 하고 올라가거든요. 아, 그런 네. 좀 더 강조를 네. 해준다든지. 네. 네. 멜로디 라인이 높아질 때 네. 보통 크레센도를 하고. 아, 좀 일반적인 표현 방식 중에 하나죠. 바를 그쵸. 연주할 때. 네. 네. 그리고 이게 하행을 한다 그럼 좀 줄어드나요? 하면은 이제 뭐 조금 이제 프레이즈를 닫아주거나 네네. 그런 식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. 아, 그렇군요. 네.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선율의 나열인데 어쨌든 간에 대의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 선율을 악보에 나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음악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바하의 음악을 넘어서서 바로크 음악 자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그렇죠. 중요하겠네요. 네. 그리고 네. 뭐 바하 시대만 해도 아무래도 종교 음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네, 그렇죠. 바하가 그래서 작곡을 했잖아요. 네네. 평균율에서 이제 푸가 부분을 네. 보자면 네. 처음에 테마가 나오잖아요. 그럼 그 테마 부분을 네. 잘 정리를 해야 돼. 첫 번째 아티큘레이션. 끊는 네. 부분,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내가 네, 표현을 그렇죠. 하고 네. 이 곡 전반적으로 그 아티큘레이션이 통일이 돼야 돼요. 아, 일관성 있게 계속 가야 되는 네. 게 어렵죠. 근데 네. 이제 되게 학생들이 처음 악보를 봐오면 네. 처음에 나오는 테마 부분하고 네. 중간중간에 나오는 테마 부분하고 동일시 안 하는 경우가 많아. 아, 다르게 치는구나. 네. 왜 불편하니까 손이 점점 불편해지거든. 성부가 이제 많아지면 처음은 네. 일성이니까 네. 그런 경우가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인터벌이라고 그러죠. 네. 음과 음 사이에 네. 그 간격이 네. 1도냐 2도냐 혹은 뭐 순차적이냐 네. 많이 뛸 때, 뭐 6도 뛰고 7도 뛸 때는 우리가 네. 조금 그 높낮이를 나타내줘야 돼요. 그렇죠. 네. 네. 심할 때는 옥타브까지도 사실 바하에서도 네. 점프를 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인터벌의 간격을 통해서 또 아티큘레이션을 살리는 방법들이 있겠군요. 아까 그렇죠. 말씀하신 대로 뭐 상행, 하행이 또 있을 네. 거고요. 그러니까 그게 네. 인터벌이 넓어질수록 네. 조금 더 타이밍을 주는 거죠. 제가 예전에 하프시코드를 배울 때는 네.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. 뭘요? 루바토처럼 이게 네. 넓어지는 구간이 오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도레, 도미, 도파, 도술, 도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음악적인 아티큘레이션 줄 수 있는 네. 거군요. 그런 왜냐면 간격으로. 네. 그 바하가 사용했던 그 당시에 그 악기로는 네. 크레센도 디크레센도가 안 돼요. 결국에는 이렇게 음악적인 거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루바토. 근데 또 루바토 테뉴토. 하니까 어려운 게 응. 또 우리가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거든요. 바로크 음악이기 때문에 루바토를 하면 안 된다. 이런 또 인식도 있거든요. 네.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러니까 그 루바토를 적절하게 잘 써야 되는데 과하지 않게. 네.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네. 그런 부분. 네. 그리고 또 하나가 꾸밈음인 거죠. 너무 어렵죠. 네. 바하에서 네. 꾸밈분들. 그 악기로는 뭔가를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. 네. 우리가 뭔가 기교라고 그래야 되나? 재미가 없을 수 있잖아. 네. 그런 경우 꾸밈음을 넣기도 하죠. 네. 혹은 뭐 반복이 될 때 네. 계속 반복이 되면은 똑같은 부분을 조금 다르게 변형하는. 그래서 악보에는 없지만 조금 의도적으로 없는 그렇죠. 꾸밈을 만들기도 네, 한다. 네. 그렇죠. 그 바로크 음악의 특징이죠. 네, 네. 그게. 네. 그래서 지금 악기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네. 그 당시 악기에서 가장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넣은 거예요. 네.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네. 인터벌이 아주 뭐 이렇게 벌어질 수도 있고 네. 근데 제가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이제 수업을 하거나 하면서 느끼는 것들도 생각나고 하는데 바를 가져오면 유독 딱딱하게 쳐와요. 네. 굉장히 재미없고 그래서 왜 이렇게 표현도 없이 샘여림도 없고 이렇게 치냐 했더니 바로크 음악이기 때문에 자기 그렇게 칩니다.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을 있었거든요. 네. 근데 사실 바로크 음악도 충분한 음악적 표현이 필요한 음악인 건 그렇죠. 맞죠. 네. 네.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샘여림도 필요하고 아티큘레이션의 표현, 그다음에 루바토까지 그런 거를 과하지는 않지만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네, 말씀해 주신 맞아요. 거죠. 네, 네. 네, 그걸 잘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꾸밈은 좀 우리 어려운 것 같아요. 또 바하에 표시되어 있는 악보에 표시되어 있는 꾸밈들이 있잖아요. 네. 뭐 예를 들어 트리를 위에서 해야 된다, 아래서 해야 네. 된다, 혹은 뭐 이렇게 꼬부랑도 있고 네. 꾸밈에 짝대기 그어져 있는 네. 것도 있고 그런 거 어떻게 해요? 그거는 그냥 거기 써 있는 대로 하면 되죠. 네, 그럼 그걸 잘 알아야 되겠네요. 그렇죠. 꾸밈음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. 그럼 그걸 완벽하게 또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겠네요. 마음대로 막 할 수가 네. 없으니까. 근데 저는 오히려 네. 낭만 시대의 트릴보다 네.
바로크 시대의 트릴이 더 자유롭다고 생각이 들어요. 네. 네. 그러니까 물론 짝대기에 그어 있는 거를 위로 꾸밈을 하면 안 되겠지만 네, 짝대기가 구어 있으면 이렇게 밑으로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은 트릴을 하는 부분이 있고 안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. 그건 좀 본인의 자유. 그러니까 트릴 기본 방식은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꼭 얽매일 필요는 없다. 그렇죠. 좀 자유롭게 생각해도 되는 것이군요. 네. 어찌 됐건 음을 꾸며주는 거예요. 그래서 트릴이 어려운 부분에 오면은 대체적으로 멜로디 라인이 이렇게 가다가 트릴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. 어려우니까.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 음이 계속 흘러야 돼요. 그 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 큰 음 있죠. 특히 큰 음. 네네네. 그러면 솔파미레 도 이랬어. 그러면 도레 도인데 솔파미레 도가 중요한 음이잖아. 그렇죠. 근데 도레에서 그렇군요. 망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흐름이 끊기는 거야.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꾸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중심 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바하 연주할 때 꼭 이건 여쭤보고 싶었는데 페달을 어떻게 해요? 페달 밟나요, 선생님? 바하 칠 때? 페달 밟을 때가 있죠. 오늘 결국에 바하의 내용은 하프시코드에 좀 이렇게 맞을 것 같은데 이 페달이 그 하프시코드에 울림을 주면 돼. 피아노 같은 경우는 이제 햄머가 현을 이렇게 치는 거잖아. 근데 하프시코드는 이렇게 뜯어. 그렇죠. 그러니까 우리가 하프 키는 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뜯잖아요. 그 원리예요. 그걸 엎어놓은 거야. 그렇기 때문에 이걸 치는 울림하고 뜯는 울림하고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하프시코드가 이게 뜯었을 때 음을 하나를 쳤을 때 나오는 그 울림. 그걸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럼 뭐 하프시코드 음악을 좀 들어봐야 되겠네요. 이해를 많이 하려면. 들어봐야 되는데 쳐보면 더 좋겠지만 쳐보면 베스트인데 저는 실황을 가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. 하프시코드 연주를 그 울림을 들으려면은 그냥 유튜브에 있는 걸로는 전혀 와닿지 않아요. 그렇군요.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연주를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. 아니 하프시코드 소리를 낼 거면 하프시코드로 치면 되지. 하프시코드의 좀 음색을 상상해 보는 건 좋겠지만 또 피아노로 연주하는 바하의 의미를 현대적으로는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긴 하거든요.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페달을 또 너무 과도하게 좀 이렇게 써서 좀 이렇게 매끄럽게 해도 될 것을 굳이 안 써야겠다는 압박감 때문에 후지게 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. 혹은 왜 오르간을 보면은 발 페달이 있잖아요. 그거랑 조금 이게 일맥상통한 얘기인지 몰라도 베이스에서 오는표나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들을 잘 쳐주면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퀄리티가 연주의 퀄리티가 좀 이렇게 밸런스가 좋게 나오죠. 울림 있게 나오죠. 선생님이 또 오르간 얘기하셔서 생각이 나네요. 그러니까 우리가 하프시코드를 상상하는 것도 좋지만 오르간을 또 상상할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뭐 크로마틱 판타지라든지 아니면 뭐 토카타의 뭐 판타지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를 할 때는 또 오르간 소리를 좀 상상했을 때 얻어지는 음악적 효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니까 바하가 처음 이제 연주자로 데뷔를 했다고 그래야 되나? 그러니까 오르간을 배웠었으니까 오르간 연주자로 활동을 했으니까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죠. 곡을 봤을 때. 평균율에 들어가게 되면 뭐 사성 후가도 나오고 그럼 너무 어려워지는 것도 어려워지는 거지만 정말 너무 헷갈려요. 악보가. 맞아요. 너무 두려운 것 같아요. 그럼 어떤 연습을 하면 좀 좋을까요? 각 성부를 알아야 하고 제가 베를린에서 공부를 할 때는 그 저희 선생님 어시스턴트가 검사를 했어요. 만약 사성이면은 1성, 2성, 3성, 4성을 다 외우는 걸. 따로? 그럼 1성 치고 그 다음에 2성 외워서 치고 3성 외워서 치고 4성 외워서 치고 헷갈릴 일은 없는데 굉장히 연습량이 많아지죠. 그렇군요. 아니 그런 것도 시도는 했던 것 같아요. 뭐 사성이면은 따로 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합치는 거죠. 그 다음 맞아. 예를 들어 뭐 2성과 4성만, 뭐 3성과 1성만, 3, 4성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거를 자유롭게 어떤 식으로 쳐도 문제가 없게끔. 근데 결국에 그런 성부 연습이 베토벤부터 뭔가 고전부터 낭만 현대까지 모든 음악의 기초예요. 그렇죠. 피아니스트들은 심지어 솔로 악기 외에 실내악을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죠. 내가 멜로디를 했던 거를 뭐 다른 악기가 할 때
그거를 같이 조화롭게 내가 들을 수 있잖아요. 네. 같이. 네네. 근데 우리는 한 몸 하나에서 그게 나와야 된다니까. 그러니까 피아노가 너무 어려운, 가혹해. 피아노가 진짜 진짜 어려운 악기, 어렵고 어. 할 그게 많아요. 잘 치는 것도 중요하려면 잘 치려면 잘 들려야 되는데 후가를 딱 들을 때 모든 선부를 잘 들을 수 있는가 그것도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렇죠. 네. 모든 성부를 사실 네. 다 녹음을 해놔요. 1성 녹음해놓고 2성 녹음해놓고 계속 뭐 네. 들어야지. 노력을 아. 해야지. 네. 근데 보통 푸가에서 네. 소프라노가 베이스 빼고 네. 중간에 있는 네. 뭐 4성이라고 치면은 2성, 3성들은 내성들이라고 하죠. 네. 오른손하고 왼손이 이렇게 엇갈리는 경우가 많잖아요. 맞아요. 너무 어렵지.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을 봐야 돼. 보통 톤이 바뀌거든. 어. 그래가지고 톤은 어쨌든 한 성부 안에서는 일관성 있는 톤으로 가야 되는데 네. 내가 손이 두 개라는 거를 네. 잊어버려야 돼. 악기를 지금 세 개를 연주를 하는 거야. 네. 어. 그러니까 꼭 이렇게 바꿔서 치다 보니까 또 이제 바하칠 때 많이 실수하는 게 쓸데없는 액센트. 예를 들어 그렇죠. 막 라인이 있는데 뭐 엉뚱한 들어가죠. 음의 액센트가 뿜 어. 난다거나 그다음에 손가락 불편하니까 이게 핑거링도 가끔은 우리가 편한 뭐 1, 2, 3, 4로 못 치고 막 같은 손가락을 두 번 써야 될 때도 있고 네. 그다음에 뭐 말도 안 되게 막 꼬이고 2, 4 막 이렇게 막 어.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이 또 매끄럽게 표현되려면 연습 정말 필요하죠. 날 잡고 오늘 1성에 내일 2성하고 네. 그럼 4일이면은 4성부 다 되는 거잖아요. 그럼 일주일을 뭐 잡아. 되긴 뭐가 돼? 막 빨리 칠 생각에 양손을 합쳐서 막 하는 것보다 1성 확실히 하고 2성 확실히 하고 하루하루 계획을 짜면 되죠. 차분한 마음이 필요하겠네요. 그럼 다 돼요. 알겠습니다. 다 된다는 거죠? 네. 이제 그런 성부 연습이 다 끝났다 네. 하면은 악보 구조를 좀 알아야 돼요. 그래서 테마가 나오는 부분 첫 번째, 그다음에 네. 두 번째로 그 에피소드 부분이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테마 에피소드, 뭐 다시 테마 에피소드 이거를 구분을 잘 지어놔야 돼. 네, 그렇죠. 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조가 정확하게 내 머리에 없으면 네. 외우는 게 또 힘들어져요.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생각보다는 어렵거든요. 처음에는 예를 들어 또 에피소드라는 게 있고 그냥 단순한 연결구일 때도 있거든요. 뭐 그런 것들에 대한 해석이 참 어렵고 근데 그런 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. 이게 주제 같기도 하고 주제가 아닌 것 같고 이런 부분 좀 있잖아요. 이거 시작은 주제인데 끝까지 안 나오고 막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. 그러니까 그거는 네. 이제 주제를 변형시켰다. 그러니까 주제를 축소시키는 부분들. 네네. 그래도 살짝 나와주긴 해야 되죠. 그렇죠. 아예 정말 완전한 테마의 그 반복은 아니지만 네네. 그래도 여기서 바가 약간 테마를 갖고 좀 놀았다, 뭐 축소시켰다 네. 정도는 알고 쳐줘야 되고. 그렇군요. 네. 그리고 바 곡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 아까 말씀하신 연결구나, 네. 뭐 에피소드 네. 이런 부분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동형 진행이에요. 그렇군요. 네. 그러니까 바의 곡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그 동형 진행을 꼭 파악을 하고 잘 나타내주는 것도 중요하다. 또 그 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형이 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. 네. 예, 또 그런 것들이 다 음악적 표현의 힌트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걸 왜 맞아요. 알아야 되냐면 맞아. 우리가 그냥 기분 따라 나 여기는 크게 치고 싶어, 아름답게 치고 싶어, 루바트 하고 싶어 이럴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거를 좀 근거를 삼아서 디테일한 표현들을 넣을 수 있는 지점들이 된다. 그런 것들이. 그러니까 오히려 악보에 표시가 없기 때문에 네. 내가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고 후에 이제 고전이나 낭만으로 넘어갔을 때 네. 여기서 선율 진행이 이렇기 때문에 작곡가가 포르테를 써놨구나, 혹은 크레센도를 써놨구나. 거기서 이제 이해가 훨씬 더 쉽게 되는 거죠. 그렇군요. 근데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악보에 써져 있는 게 더 익숙하고 바하나 고전 모차르트 하이든에 아무것도 없는 게 익숙지가 않은 거. 뭘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. 당황하거든요. 그걸 만들면 어. 어떻게 해야 되지? 네. 근데 그런 아주 기본적인 이론과 악보에서 내가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을 네. 배워야 돼요. 그렇군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접하는 곡들이 이제 조곡이라고도 하고 수익들이 있잖아요. 네. 뭐 모음곡. 네. 그런 것들은 저는 어떤 면으로는 오히려 마음이 편할 때도 있어요. 평균율 같이 복잡한 부가가 아니라 그래도 좀 호모포니적인 요소들도 많고 그래서 자 우리가 그런 조곡들을 만났을 때는 어떤 접근을 해야 될까요? 그 모음곡들은 춤곡을 모아놓은 거니까 그렇죠. 네. 그 춤곡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있어야 돼요. 영상이나 음악을 듣고 여기는 이 템포로 치는구나, 뭐 알라망드, 사라방드, 뭐 쿠랑트 이렇게 나올 네. 때 그냥 그거를 보고 듣고 그냥 백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알라망드의
춤을 찾아보는 거죠. 네.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. 왜냐면 네. 너무 옛날 춤이다 보니까 네. 우리는 어떤 춤이 딱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가 네. 않거든요. 그거를 네. 우리가 찾아봐도. 그러니까 기본 박은 어떻게 느끼는지는 아니까 뭐 네. 세 박자가 있을 수 있고 두 박자 네. 계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안에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그런 뭐 화성 진행과 화성법들이 다 나와야겠죠. 네. 저는 대학 입시곡이 파티타 1번이었거든요. 지정곡이 그걸로 나왔었어요. 한 달 전곡. 한 달 동안 만들었어요. 아, 입시곡이 한 달 전곡이 있었어요? 저는 연대에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한 달 전곡이 몇 년간 나왔었어요. 근데 파티타가 나왔죠 그때. 그래가지고 저 처음 쳐봤죠. 바하 조곡을 그때. 네. 다른 건 어느 정도 알겠는데 사라방드가 네. 어떻게 춤곡이 있냐는 거지. 그렇게 느리고 네. 어떤 리듬감이 느껴지는 곡은 아닌데. 그래서 사실 그런 거를 이해를 잘 못하고 그냥 느리게 했던 것 같아. 다행히 안 들었지만 20대 사라방드를.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춤곡이 이제 사라방드 미뉴엣인데 네. 사라방드가 사실 어원이 네. 스페인인 거 아세요? 아 그래요? 그러니까 네. 약간 집시풍이 섞였다가 네. 이게 너무 자유롭고 빠르니까 네. 여기에 반감을 사가지고 느려진 거예요. 되게 고급스럽고 네. 이렇게. 근데 사라방드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강박을 주는 게 두 번째 박자로 가야 된다. 아 하나, 그렇군요. 둘로 항상 향해 네. 가야 되고 뭐 미뉴엣은 첫 박에 있다. 하나, 둘, 셋 뭐 이런 것들. 그 파티타 1번 사라방다도 딴따단 이렇게 두 번째 네. 나오고 그런 게 특징이 있군요. 네, 그러니까 네. 내가 어느 부분에서 테뉴토를 줄 건지를 일단 알아야지 네. 그 춤곡 각 춤곡마다 특징이 일단 살죠. 그러니까 각 춤곡의 특징을 정말 잘 이해해야지만 네. 조곡을 잘 표현할 수 있겠네요. 네. 그리고 쿠랑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종류가 두 개지만 네. 코렌트가 있고 쿠랑트가 있지만 보통 이렇게 빠른 쿠랑트를 칠 때는 네. 그 춤곡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논레가토로 많이 치잖아요. 네네. 사라방드 같은 경우는 느리고 아름다운 그런 곡이기 때문에 페달도 쓰고 레가토도 쓰지만 네네.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또 아티큘레이션을 그러니까 그 곡마다의 그 차이를 많이 보여줘야 그렇죠. 되겠네요. 네. 네. 모음곡은 똑같아요. 라벨이 네. 굉장히 그 바로크 음악을 좋아했잖아요. 네. 쿠프랭의 무덤을 보면은 네. 똑같이 게다가 후가도 나오고 미뉴엣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. 바하 시대의 모음곡을 확실하게 공부를 해놔야지 후에 작곡가들을 더 잘 칠 수 있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라벨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바하의 흔적은 다 찾아지거든요. 맞아요. 뭐 베토벤도 뭐 후기 네. 소나타 후가 나오는 거 보세요. 당연히 그렇죠. 바하의 영향을 받은 거고 그렇죠. 또 뭐 쇼팽 프렐류드 네. 그것도 당연히 네. 평균율에서 나온 음악이고 모든 작곡가들에서 다 찾아지는 것 같아요. 네. 바하의 요소들이.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하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습을 해야 되겠네요. 이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후가를 칠 때 테마가 아닌 부분에서 노래가 어색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테마만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. 저 그거 딱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후가를 칠 때는 일단은 가장 큰 관건이 테마가 잘 들리느냐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준비하다가 끝난 거야. 다음 할 과정 시간이 없이 이제 연주해야 되는 순간이 왔기 때문에. 그러면은 네. 음악이 완성이 안 되고 네. 어색해지는 거고 네. 사실 모든 음이 다 노래가 돼야 되죠. 음악이 네. 돼야지 완성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테마 부분 외에 많은 네. 그 연결구들 에피소드 그 부분의 음악적인 완성도를 조금 더 높여야 되지 않나. 평균율을 자세히 보면은 주제가 나오는 부분으로 오케이 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에피소드는 항상 좀 아름다워요. 그쵸? 맞아요. 사실 음악적으로 감동을 주는 부분은 에피소드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그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아름답게 잘 표현해야 되는 부분이다 인식을 하고 있어야지만 네.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제 표면적인 얘기만 좀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뭐 추천곡 추천곡. 선생님 어떤 곡을 좋아했어요? 갑자기 지금 네. 듣고 싶은 게 이탈리아 콘체르토 2악장이 듣고 싶네요. 아름답죠. 네. 네. 눈밭을 거닐며 약간 듣고 싶은 느낌? 네. 저는 바하를 처음 들었을 때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우리 선생님이 왜 그랬지 하여튼 바하 그 무반주 첼로를 꼭 들어서 항상 우리 엄마가 틀어놨었어요 집에. 그거 엄청 들었던 기억은 나고 근데 그런 바로크 자체에 대한 아름다움을 좀 몸으로 느끼는 게 필요하지 않나. 내가 굉장히 네. 깨끗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. 제가 예전에 이제 방송할 때 그런 얘기 했었는데 아주 깨끗한 물 한 잔을 마시는 느낌이 맞아요. 든다. 네. 우리가 수많은 로맨틱한 뭐 화려한 음악들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학생들이 바하를 되게 못 채워요. 그렇죠. 오히려 근데 안 좋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그 음악이 아름다운 음악이라는 인식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경우들이 가끔 느껴져서 좀 바하의 아름다움을 우리 같이 이해해 보자. 네.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.
고생하셨습니다.